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서 이 공동 임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10%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어제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죠. 네. 어제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다만 오늘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이노비노라고 하는 회사와 임상 실험, 코로나에 대한 임상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결국에는 어제와 오늘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큽니다. 단순하게 금융 경제를 넘어서 이제 실물 경제까지 그 영향력을 분명 미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록 미증시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모멘텀으로 사라졌다는 점, 그것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강한 정부 지출 또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일 미증시의 약세를 이끌어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진다.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분명 상승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도 장중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매우 나중에 나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호재거리 하나가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수급이 현재 크게 특정 섹터에 없는 현 시점이기에 오히려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진원생명과학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만약 접근한다면 5,300원 정도에서 들어가시고 목표 수익은 5% 정도만 잡고 대응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인데요. 일단 계속해서 지분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장중 20% 이상 오르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네. 15% 이상 오르고 주가가 지난 2월 기준으로 지금 두 배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진칼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모멘텀은 역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또는 호재거리가 나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게 역시 경영권 분쟁에 따라 경영권을 취하려고 하는 특정 세력 간의 주가 분쟁과 소유에 대한 물량의 주식에 대한 소유량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진칼의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30% 이상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현저하게 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 또한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진칼의 주가가 설령 눌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적어도 오늘 기록한 9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넘어서 1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한진칼 해당 종목에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화재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좀 1% 약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화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장이죠. 모든 기업은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할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의 화재든 기타 천재지변에 따라서 공장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약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1.3%밖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제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버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배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240일 기준, 1년 기준 신저가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는 않겠죠. 단순하게 저점이다라는 판단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롯데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현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시장 자체의 회복과 동사가 보이고 있는 실적이든 기타 다른 호재거리가 나오든 그 시점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잘 가는데 그중에서도 MC소프트가 크게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71만 3천 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52주 최고가를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리니지2 모바일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게임주가 이 코로나19의 진짜 수혜주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크게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임주들이 뭐 그렇게 다 자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기업, 그중에서도 지금 이 NC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적으로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리니지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 대한 실적과 그 게임이 국민이든 또는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시장 위험과 시장 충격이 이 종목에서만큼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3월 4일 오늘 신고가를 최근 1년 기준 다시 한번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수급입니다.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필요로 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어 줘야 외국인들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되어 줘야지 시장은 살아날 건데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정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C소프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4일 이후로 사실상 특별히 큰 폭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세만이 크게 유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한진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월 25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만약 자행한다면 첫 번째는 시장을 어쨌거나 보셔야 됩니다. 시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시장이 크게 빠지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것 또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기업이 있다면 설령 시장이 크게 밀리는 현재 구간이라 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겁니다. 설령 주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 게임주든 어떤 종목이든 쉽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시장 때문이에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시장이 어제였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만 미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양적 완화가 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 한 번에 너무나 많은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시행하든 하겠죠. 대한민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의 주가 흐름이 조금씩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나야지 그때 보고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개선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게임주들을 눈여겨보시고 베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인데요. 일단 분식 회계에 관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현재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벌써 3% 넘게 빠지고 있고 오늘 8만 원대 이탈되면서 7만 9천 원대까지 저가 낮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지 않죠. 지금 KTNG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분식 회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단어 자체가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위화감이 있습니다. 분식 회계를 한 기업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보이고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는 빠질 겁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1월부터 주가는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1년 기준 신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갭 하락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 수급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보이고 있는 만큼 KTNG 같은 경우 오늘 양봉이 그래도 나오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고요. 3월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분식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정말 생각 많이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KTNG처럼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서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